자, 경우의 수 한번 들어봅시다. 자, 합의 법칙, 고의 법칙인데 먼저 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의 앞부분에 몇몇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들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건이 있어요. 사건. 자, 사건과 그다음에 자, 경우의 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경우의 수. 여기서 먼저 이 사건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냐면, 자, 경우라는 단어와 똑같다. 이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경우와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이 경우라는 단어와 사건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게 뭐가 같냐면 바로 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 집합. 이렇게 되지. 그럼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자, 경우의 수는 결론은 뭐가 같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은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경우의 수는 쉽지, 뭐가 어려우면 경우가 어려운 거야. 이 경우가 어려운 거지. 이 사건이 어려운 거야. 거기 만족하는 그 집합의 원소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사건. 사건은 곧 경우고, 집합이고, 이건데, 이 사건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어떤 동일한 조건이 있어야 돼. 동일한 어떤 조건이 주어져. 동일한 조건. 이거 조건 제시법이 곧 결론은 뭐냐면, 사건이 되는 거야. 자, 동일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동일한 조건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어떤 반복적인 뭐가 있으냐면 실험이라든지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또는 동전을 던졌다는 그 실험의 결과, 그지? 실험이나 관찰. 실험이나 관찰. 여기서 실험이나 관찰이 뭐라고 보면 되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것을 시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행. 실험이나 관찰을 뭐라고 보면 시행한다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 같은 거, 동전을 던지는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자, 이런 거에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에 바로 결과가 바로 사건이다 이렇게. 사건, 경우, 집합 이렇게 하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자, 경우의 수를 한번 보자.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뭐냐면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의 가지수, 어떤 사건의 가지수다. 이렇게. 어떤 사건의 가지수. 자, 어떤 사건의 가지수. 자, 이것은 자, 어떤 사건의 가지수라고 하면 상당히 좀 약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결론은 뭐가 왔냐면 이게 바로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아. 이렇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쉽게 느껴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어떤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것 같고, 그 어떤 사건의 가지수라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그 집합의 조건 제시법 같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겠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 같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세 번째. 자, 한 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이렇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했을 때, 이 한 개의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시행이라고 해요. 이걸 시행이라고 해요. 시행. 그 다음에 요것에서 한 개의 주사위 던질 때,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내가 이제 사건이라 말을 붙였는데 이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건이죠. 이게 바로 사건이. 사건이라 말은 주진 않겠지.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뭐라면 이게 사건이지. 이게 뭐냐면 바로 경우지. 이게 경우지. 이렇게. 이걸 집합으로 해석하면 바로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전체 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은 1, 2,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지. 이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지. 이거를 이제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그 경우의 수로 가면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표본의 공간이다. 이런 용어에서 표본의 공간이다. 이렇게 표본 공간.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뭐야?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건이지. 경우지. 이게 결론은 뭐 집합이지. 그러니까 홀수가 뭐야? 136이야. 그지? 136. 135. 왜 이러십니까? 자, 135.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사건, 경우, 집합이 되는 거야. 집합. 부분 집합격이죠. 집합으로 보면, 이런 거. 그랬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이렇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잘 알아내면 뭘 해야 되냐면 핵심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사건을 잘 찾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즉 경우를 잘 헤아려야 돼. 경우를 잘 찾아야 돼. 먼저. 그리고 이 집합이죠. 그 조건 제시법을 해석해가지고 문제 조건에 문장으로 주어진 그 조건을 잘 해석해가지고 거기 만족하는 이러한 135라고 찾아내. 이건 뭐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이제 시험에 한 페이지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쉬운 거는. 이렇게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공식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확률 통계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고교 과정에 맨 마지막에 뭘 배우냐면 경우의 수하고 확률 통계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빨리 가르칠 수가 없어. 왜 빨리 가르칠 수가 없냐면 이런 거를 생각해내려면 많은 경험을 해야 돼. 어쩌면 사회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지금까지 막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언어에 대한 이해 폭도 넓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사고력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되면 어떤 애들은 내보다 더 잘해. 학생이 뭐 타고났어. 뭐 문제 읽다 보니까 그냥 답 나오던데 왜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어. 어떤 애는 이게 참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수학 선생이지만 이 확률이 좀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무수히 가르치다 보니까 웬만큼 이제 하지만 어떤 애는 나 가르치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해갖고 와.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랬으면 좋겠지.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돼 있어. 자, 이게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게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게 잘 된다는 말은 이게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언어 능력이 좀 잘 돼 있어야 돼. 언어 능력이. 그러니까 보면 너 국어 어떻게 국어 그냥 점수 나오던데 어떻게 나왔지? 글쎄 내가 국어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가요 초등학교 때 하여튼 죽으라고 책을 일주일에 100권씩 읽게 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어. 하루에 한 10권씩 읽은 거지. 막 동화책, 어린 왕자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쌓는 거.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막 몇백 권씩 막 책을 막 바꿔줘. 막 애한테 이렇게. 그래서 막 책을 막 읽었어. 그런 애들이 이걸 좀 잘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이걸 잘해야 이제 경우의 수. 지금 우리가 이제 초반에 아까 누구야? 상영이가 야 너 경우의 수 학년 때 혼자 할 수 있지? 그게 첫 부분 봐라. 이게 어려워요. 첫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여기가. 이 부분이야. 뭐냐면, 아주 중요한데, 이 사건이지, 그지? 이 사건이다, 사건. 이 사건, 다시 또 강조해. 경우. 이 집합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야. 여기 만족하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찾아내기 필요한 게, 빠짐없이.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요 기준으로 그냥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지 사고를 해가지고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찾아줘야 돼. 요게 어려운 거지.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러고 난 다음에 뭐야? 이거 답이 찾았어. 몇 가지야? 세 가지. 이걸 몰라서 틀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답은 뭐야? 세 가지잖아. 이 세 가지라고 못 써서 틀린 거 아니란 말이야, 그지? 경우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가 중요한 거지, 경우. 그지? 이 경우를 잘 찾아내야 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원래 토론같이 수업을 하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희 입장에서 문제를 하나 쫙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야, 여기 내보다 나와 다른 방법을 푼 사람 해가지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기반한 풀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막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풀어줄 때 보면 내가 막 풀어주는 것 같은데 20년 동안 만났던 다양한 학생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 오,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근데 그걸 누가 생각해냈냐면 학생이 생각을 해냈어요. 아주 기반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경우의 수의 풀이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사건이 뭔지 알았어. 이게 사건이 뭔지 알았어. 자,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사건 A 또는 B가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자,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앞에 사건이라는 말을 붙이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가지수 이렇게 하죠. 가지수. 가지수. 이렇게 쓰지. 그래서 뭐야? 이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사건이 뭐야? 사건이 경우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가지수.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경우의 수. 자, 이 사건이 뭐였냐면 집합이었어. 그지? 사건이 집합이었거든. 근데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잖아. A 또는 B. 그지? 사건이란 단어를 뭐야? 사건이라는 단어를 집합으로 딱 바꿔버리면 좀 쉽지. 이렇게 집합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집합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거 사건. 이거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거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가지수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지수. 그지? 그러니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사건 A가 있지. 사건 A가 있어. 그다음에 사건 B가 있지. 이렇게.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지. 이 경우를 찾는 거야. 어떻게? 빠짐없이 다 찾는 거지. 빠짐없이 다 찾는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나는 경우 모두 찾는 거지. 빠짐없이 다 찾는 거야. A 경우 수를. B의 경우의 수를 뭐야? 빠짐없이 다 찾는 거지. 이렇게. 빠짐없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거기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거 뭐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동시에. A와 B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에 있는 가지수 한 번은 빼줘야지. 왜? 중복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한 번 빼주는 거죠. 이게 뭐야? 집합의 원소 개수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경우의 수였구나. 이렇게. 경우의 수. 이렇게.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되면서 집합을 배우는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 경우의 수와 확률을 위한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치. 자,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뭐 합의 법칙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체 표본 공간이 1, 2, 3 쭉 가가지고 이렇게 10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홀수 또는
3의 배수? 3의 배수. 자, 홀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가지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여기 이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가정해, 그지?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이렇게 자 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사건 홀수가 나오는 사건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해주는 거지. 이것은 홀수가 나오는 사건에다가 빠짐없이 다 헤아려야 되지. 그 다음에 짝수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개수를 빠짐없이 다 헤아려야 되지. 거기에다가 빼기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야 A와 B가 이렇게 동시에 되는 경우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돼요. 5가지. 그죠? 홀수가 되는 경우는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는 뭐야? 369, 369, 369, 369. 몇 가지 나오냐면 여기 3가지요. 선생님 8가지가 답이에요.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이게 우리 애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빠짐없이 잘했어. 빠짐없이 다 헤아렸어. 이게 중복되지 않게. 이게 문제예요 또. 중복되지 않게. 아주 기본적인 예지만 결론은 이게 다거든. 응?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지? 홀수는 1, 3, 5, 7, 9, 3. 1, 3, 5, 7, 9. 그 중복되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3하고 9가 있지, 3하고 9, 그지? 3하고 9. 그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그지? 그래서 여기 몇 개를 빼줘야 되냐면 2개를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예요. 2개를 빼줘야. 그래서 이제 요거 답은 이제 6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이 단어를 항상 이렇게 머리에 생각해 놓고 이 단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이 단어를 공부를 하면 웬만큼 이제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린 좀 예비 고3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수능을 염두에 두고 한다라면 이 단어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적분 원이다. 뭐 공부를 해나간다. 미분을 공부해 나간다 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차례대로 공부를 쭉 해나 끝내고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 경우의 수, 확률, 뭐 통계도 뭐 그냥 쭉 풀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경우의 수, 확률 단어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매일 한 2문제 정도. 매일 그냥 2문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100문제가 있다고 가정해봐. 100문제가 있어. 그럼 이제 미분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30문제씩에 3일 만에 끝내버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근데 처음에는 올겨울 방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야지.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뭐야, 많이 해야 되지, 당연히 확률을,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감이 다 떨어져 버려요. 확률의 특징이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0문제다 그랬을 때, 미분이나 딴 단어를 공부할 때는 30개씩, 20개씩 뭐 3일 내지 5일 만에 끝내버렸다 쳐. 이거 끝내.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미분 문제, 100문제. 확률도 100문제가 있어. 그럼 이거는 뭐 하루에 20문제씩 풀어. 이렇게. 오늘 수학 문제, 오늘 풀 거 다 풀었다. 이제 쉴까? 하면서 2문제 더 푸는 거야. 뭐, 확률,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문제, 오늘 수학 공부를 마무리한다는 느낌에 2문제씩 이렇게 조금씩 50일 동안. 50일 동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5일 만에 끝낼 거를 2문제씩 하면서 50일 동안 푸는 거야. 그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삶이 경우의 수의 삶이 돼야 돼. 나의 삶이 경우의 수예요. 깨다가도 우리 아들이 그러잖아. 우리 아들, 아빠 그건 확률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거든. 말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2학년에 나오는데, 야, 너 확률이 뭔지를 아냐? 아빠, 그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돼. 막 이러는데, 야, 제가 확률을 알고 얘기하는 거나. 우리 와이프가 말하는, 역시 수학 선생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자, 또 해봐.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올겨울 일단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자, 3번째. 자, 그러면 이렇게 봐. 자, 여기서 아까 뭐가 있냐면, 요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지? 이렇게. 자, 요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그러면 이 중복되는 경우잖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중복되는 경우였다.
그 중복되는 경우니까 이 중복되는 경우를 한번 빼주는 거죠. 그지? 봐, 여기도 봐. 여기도 이렇게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하고 3하고 6이란 말이야. 이게 중복되는 경우를 빼준 거거든. 이렇게 중복되는 거 빼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경우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 중에서 요런 경우는 없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자,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사건은 집합의 벤 다이그램인데 그 벤 다이그램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지. 파이가 아니라, 그지? 이거 파이라고 읽으면 안 돼.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벤 다이그램이 있고 그 벤 다이그램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는 그 사건의 집합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죠. 그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되면 어떻게 돼?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는 한 가지도 없다. 0가지다. 이렇게 되죠. 0가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한 거지. 만약 이런 조건이 있는 A 사건과 B 사건이었다면, 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렇게 한 거지. 바로 사건 A의 가지수에다가, 자, 사건 B의 가지수를 이렇게 더하는 거지.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야. 그지? 없는 거야.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다. 이걸 바로 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합집합만 나오면 이게 이거는 합의 법칙이 아니야, 그지? 이거는 뭔 사건이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야? 바로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바로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다. 이게 합의 법칙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x하고 y가 어떤 조건이냐면, 자,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x 플러스 y가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자, 4보다는 작거나 같다에 이거를 만족하는 이 가지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가지수. 이거 한번 적어놓고 먼저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요 부등식, 그지?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지수고, 문제가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뭐라고 주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줬어. 자연수,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사고가 중요한 거야, 그지? 사고.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는 참 힘들어요. 공식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해야 돼. 이게 문제야. 그래서 나의 삶을 경우의 수의 삶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버스 딱 집에 가다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사고해야 돼, 이렇게. 옛날에 그 중소기업 아주 젊은 벤처 사장님이 나온 적이 있어요. 벤처 사장님 나온 적이 있는데 아주 젊어요. 한 30대. 아주 젊은이야. 근데 거의 중소기업이야. 근데 뭘 하냐면 고물상을 해. 진짜 시시하잖아. 고물상, 이런 고물상이? 근데 중소기업이야. 고물상인데 중소기업이야. 근데 그 사람이 막 길거리에 있는 뭐 종이 박스도 줍고 뭐 이렇게 막 남이 버린 막 책상도 주워가고 냉장고도 주워가고 막 이렇게 막 주워간단 말이야. 막 냄비 막 버려놓은 거 막 주워가고 막 이렇게. 그게 다 돈이었던 거지. 정말 성실했나 봐. 막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다큐 같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어떻게 고물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중소기업 같은 이런 사장님이 되셨습니까? 이 직원이 막 거의 한 20명, 30명 되더라고. 고물상. 처음에는 혼자 그렇게 했지, 막 부지런히.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그랬대.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거 일을 노가다 같은 걸 시키면서 이놈 시키야 막 맨날 야단을 쳤대.
일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너무 나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계속 일만 하는 거야. 막 박스 줍고 막 주소 오고 막 엮어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너는 일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라. 아, 아주 중요한 말이야. 공부를 할 때도 있잖아. 이렇게 막 무턱대고 막 계속 문제 풀기만 해. 막 풀기만. 근데 뭘 풀었냐면 예를 들어서 막 기하 벡터만 열심히 풀었어. 예를 들어서 3월달 모의고사 미적분 2만 나왔네. 이렇게 막 미적분 1만 진짜 열심히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 3월달 모의고사에 수투만 나와서 시험 범위가 수투까지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좀 생각을 하고 전체 아우트라인 계획을 잘 잡고 학생 때부터 그런 연습을 해야 돼. 내가 그랬어, 내가 솔직히. 막 진짜 내일 수업 준비야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막상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떻게 되는데 이게 몇 달 후, 몇 년 후 이런 장기적인 그 계획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횡단이라는 이걸 보면서 멀리 보게 되더라고. 아, 이 강의를 몇 달 후에 어디를 이게 그러면 몇 달 후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좀 이제 딴 선생님들까지 이제 막 다 이제 끌어들여서 막 하고 있거든. 이 선생님까지는 1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인 거야. 1년 앞두고 이런 계획까지 막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딴 회사들은 오죽하겠어, 그지? 보통 5년, 10년 막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대계. 내가 대한민국 100년지 대계의 계획을 세워주고 있는 거야. 그 계획의 답은 딱 횡단 수학이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횡단 수학을 공부해야 돼. 자, 자연수야. 그러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연수라는 거지. 그치? 자연수다. 이렇게 자연수. 그럼 두 개를 더해가지고,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냐면, 2하고 3하고 4가 있는 거지. 2하고 3하고 4.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자, x 플러스 y가 2가 되든지, 또는 x 플러스 y를 해가지고 3이 되든지, 또는 x 플러스 y가 더해서 4가 되든지, 이렇게. 이거 답은 다 냈겠지. 처음에 내가 이걸 냈거든. 자,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개를 더했는데 동시에 이걸 두 개를 더했는데 동시에 2하고 3이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잖아요.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없지.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합의 법칙이구나. 이런 게 바로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뭐냐, 경우의 수라는 게 공식이 없다는 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두 개 더해서 2가 될 수 있는 경우는 1하고 1. 요거구나. 오케이. 자, 두 개를 더해가지고 3이 되려면 1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1 되면 되네. 요런 거. 자, 두 개를 더해가지고 4가 되려면 1하고 3. 그 다음에 2하고 2. 그 다음에 3하고 1.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생각해내는 걸 누가 해야 되냐면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 경우의 수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거야. 이게 가르친 선생님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그지? 뭘 이용해서? 자연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자연수는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지. 실제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인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배우는 게 자연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애들 앉혀놓고 강의 찍고 초등학교 강의 찍었어. 얘들아, 자연수. 이게 자연수야. 그러고 가르치는데 이게 눈높이가 낮아지지 않아서 아주 간질간질 했어요. 일로 보내니까 애가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데 저쪽 차문 보고 있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의 중에 초등학교 강의가 별로 없구나. 초등학생은 앉혀놓고 강의를 못 찍어요. 나를 보내니까 근데 저쪽 보고 있고 옆에 엄마가 불안하니 엄마까지 들어왔어요. 너무 어리니까 애들이 옆에 엄마가 이리 와가지고 엄마 애 콧물 닦아주고 있고 분위기가 이거 무슨 맨날 재수생 고등학교 가르치다가 초등학교 가르쳐 보니까 또 엄마까지 앉혀놓고 초등학교 가르쳤다니까. 왜냐면 걔가 통제가 안 되니까 옆에 엄마가 앉아 있어요. 이러니까 콧물 닦아주고 있고 이러면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힘들겠어, 진짜. 나 도저히 이게 낯간지러서.
빨리 졸업하고 와서 초등학교 강의 맡으시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합의 법칙의 한 종류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되는 경우의 사건을 보는 거야. 요렇게 되는 경우의 사건.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경우의 수에, 그지? 합의에서 이거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여기 뭐냐면 바로 뭘 더해주냐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사건을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 뭐냐면 A 사건과 A 여사건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되지. 다시. 봐봐. A와 B의 여집합은 뭐야? 이게 공집합이잖아요.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냐면 이게 전체 집합이거든. 이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결론은 이게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뭐가 나왔냐면 여사건의 확률이다. 이제 여사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게 중학교 때 원래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여사건의 확률은 뭐냐면 전체 경우의 사건에다가 뭐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사건을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 지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이거지. 어떤 사건이 뭐냐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는 뭐냐면, A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는 그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는 경우의 수. 이게 뭐냐면, 합의 법칙. 예?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제 고배 법칙이 나와. 고배 법칙.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 자, 고배 법칙은 뭐냐면 A 사건과 B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지.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근데 여기서 동시라는 거하고 여기 동시라는 단어는 좀 틀린 단어예요. 여기, 다시. 이게 뭐냐면, 이렇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A와 B가,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지. 요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던 이걸 보고 그냥 동시 그러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맞아.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는데 이걸 보고 좀 전에 하듯이 이게 동시에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의미의 동시에가 아니야. 네? 이거는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이거는 맞아. 근데 이걸 보고 동시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고배 법칙이 교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교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교집합이 아니라 이 고배 법칙을 뭐라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곱집합이라고 그래. 곱집합. 구분해야 돼. 교집합이 아니야. 곱집합이야. 곱집합.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동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좀 이따 이제 하나하나 예를 살짝 보겠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연이어서 나오는 연이어,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연이어. 뭐 표현은 좀 차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잇따라 이렇게 잇따라 나온다. 잇따라 연이어 똑같은 표현이지. 연이어 잇따라 이렇게 연이어 잇따라. 이 동시라는 의미가 이렇게 봐버리면 좀 어려워, 그지? 아까 뭐야 이 사건이라는 단어를 사건이라 그러면 뭔가 좀 어려워 보여, 그지? 사건이란 단어를 뭐로 보면 된다고? 집합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이러면 좀 문제가 쉽게 느껴지잖아, 그지?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배 법칙에서 이 동시라는 단어를 조금 쉽게 풀어 쓴 게 뭐냐면, 연이어, 잇따라, 이렇게. 연이어, 잇따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이 동시라는 이 의미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크게 뭐냐면 두 가지야, 그지? 이게 연이어 있다 똑같은 단어지 실제로. 이런 의미와 그 각각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 요거를 1번을 해볼까? 여기에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를 던지는 거지.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는 뭐가 나오냐면, 주사위를 던져서는, 자, 홀수의 눈이 나와야 돼. 홀수의 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동전을 던져. 자, 동전을 던져가지고는 뭐가 나오냐면, 이 앞면이 나와. 앞면. 헤드. 앞면이 나오는 거야. 동전의 앞면을 머리라고 그래. 헤드라고 그래. 동전의 뒷면을 뭐라고 하냐면 꼬리라고 그래. 테일이라고 그러지. 동전의 앞면을 헤드. 동전의 뒷면을 꼬리 해서. 아주 몸체가 아주 짧은 동물이지. 몸체가 아주 짧은 동물이에요. 이게 동전에 이걸 머리라고 그러고 이거를 꼬리라고 그래. 그래서 동전에 이걸 뭐냐면 이거를 헤드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봐봐. 여기서 이렇게 주사위와 동전, 주사위는 홀수가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거죠. 동시에 이게 동시에. 지금 주사위를 한 개 던지고 동전을 한 개 던져가지고 뭐 어떤 경우를 찾냐면 주사위는 홀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잇따라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것이. 자, 봅시다. 자, 여기다 또 한번 강조할까? 자,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거 또 한번 적어요. 빠짐없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중복하지 않고 해야 돼. 경우의 수는.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빠짐없이 중복하지 않고 이 경우의 수를 헤아려주는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 있어. 개념이 있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헤아려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뭐냐면 주로 이제 이런 거지. 자, 순서상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형도. 그 다음에 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고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두뇌는 이게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 좀 뭔가 이렇게 망각을 일으키고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조금 이렇게. 그 중에 실수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 순서쌍이야. 순서쌍은 주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방법이야. 좀 권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 원래는. 자주 권하고 싶은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수용도, 이거 확실하지, 이거는. 그 다음에 표라는 방법이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수용도 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수용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수용도. 자, 수형도를 이용해서 이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거야. 뭔 소리야. 순서쌍. 자, 순서쌍을 이용해서. 자, 순서쌍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된 거지. 아, 주사위가 1이 나오고, 홀수가 나오고,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고, 앞면이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자,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고, 앞면이 나오면 되네. 아,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야? 이게 뭐냐면 사건이지. 이게 경우야. 이게 뭐냐? 집합이지. 어떤 집합이냐면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고 동시에 동전이 나오는 사건이지. 이게 바로 그렇게 되는 집합이지. 그렇게 되는 경우지. 그리고 경우의 수는 뭐야?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경우의 수는 엄청 쉽지. 수는 엄청 쉬워. 뭐가 어렵다고? 경우가 어려운 거야.
사건의 가지수는 쉽지. 가지수 다 해놓고 샤리면 되니까 쉽잖아. 근데 그 사건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야. 그지? 이렇게. 이건 지금 순서상으로 가지수를 찾아본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용도라는 걸 가져요. 수용도. 예를 들어서 여기 동전이 있어. 동전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앞면과 뒷면 두 가지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주사위가 있어. 주사위. 그러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상태에서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이 뒷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이게 뭐냐면 이걸 바로 수용도라고 그러지. 수용도. 그 수용도는 그려놓고 난 다음에 뭐야?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주사위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세 개. 근데 이게 뭐야? 뒷면이가 안 되네. 그래서 세 가지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 중복됐는지 빠졌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수용도. 이런 방법. 자, 좀 이따 또 설명 안 했지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한 가지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각각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냐면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야. 이게 바로 곱의 법칙. 이렇게. 1 곱하기 3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냐면 3이 나온 거지. 바로 여기 있는 요 곱셈의 의미, 그지? 이 곱셈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하여가 된 거지. 한 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이렇게. 이거 바로 곱의 법칙이지. 이렇게. 곱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라는 방법이 있어. 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표라는 방법이야. 표. 자, 표를 보면 이렇게 되네. 표가 이렇게. 1, 2, 3, 4, 5, 6.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그럼 이 전체 여기에 경우의 가지수, 전체 경우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다 12가지 나와요. 12가지. 그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나오죠. 이렇게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 12가지 중에서 바로 주사위는 홀수고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위는 홀수 눈이 나오고, 그지? 주사위는 홀수 눈이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가지수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순서상, 수용도, 표 다 하면 이제 우리가 만날 그 어떤 경우의 수 문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좀 고난도 문제다 싶으면 거의 다 수용도, 좀 어려운 거 수용도 문제로 풀어야 되는 게 대체로 좀 어려워요. 순서상으로 쉽게 찾아내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경우의 수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잖아. 고수. 이제 막 이거 선생님 읽다 보니까 답이 나오던데 뭐 이런 애들 있어. 이렇게 하다 선생님 그 48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이게 순서상을 막 이게 오차도 없이 빨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평민에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순서상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이용할 때는 뭐를 이용하면 좋냐면 두자를 깨게 돼. 두현이가 안 보이네. 두자를 깨게 되는데 이 두자를 깨게 돼. 무슨 말이냐면 두 종류. 예를 주사위와 동전 두 종류. 뭐 주사위 두 개, 두 주사위, 뭐 두 회사, 두 사람이 나오면 뭐야? 이 한 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표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이 두자가 나오면 이 표를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두자를 두자. 두 종류가 나오면 표를 이용하면 좋다. 이렇게 평면을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가로 세로 이렇게. 자, 두 번째. 여기 A 마을이 있어요. 여기 A 마을. 이렇게 A 마을이 있다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에 B 마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C 마을이 있고, 이쪽에 D 마을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길이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자 D에서 C로 갈 수 있는 길이 몇 가지냐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수 있는 길도 몇 가지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가는 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길이.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 연이어라는 개념이 바로 고배 법칙이라는 걸 보여요. 연이어, 잇따라 이렇게. 연이어 잇따라가 바로 여기 동시,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동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여기 연이어 잇따라는 의미인데 자 여기서 A에 지금 뭘 풀어보냐면 자 A에서 D로 가는 이 방법이 개수인 거지. A에서 D로 가는 방법의 개수를. 이거 뭐냐면 A에서 B를 가고 연이어라는 의미가 표현이 있잖아요. 그치? A에서 B를 가고 B에서 D로 가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연이어 잇따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연이어 잇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여기 안에도 첫 번째 뭐냐면 A를 가서 B를 가가지고 연이어 어디로 가냐면 D로 간다. 이렇게 그지? 연이어 D로 간다. 그다음 두 번째 이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자 A로 가가지고 C를 가서 연이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D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연이어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연이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우에 가질 수는 몇 가지냐면 세 가지고. 오케이. 연이어 B에서 D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한 거지. 자, 볼게. 여기서 세 가지는 뭐야? 여기서 세 가지는 여기서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연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이거는 뭐냐면 다시 그 각각에 대하여 그지? 그 각각에 대하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여기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 하나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다시 이렇게 한 가지로 가가지고 다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한 거지. 이 지금 동시에를 하고 있는 거지. 연이어. 자, 첫 번째 다시 할게. 자, 여기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A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야. 연이어 B에서 D로 가는 건 두 가지야. 또 이 고배 법칙이고, 그지? 그 다음에,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 하나하나,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게 이 동시라는 단어를 이렇게로 해석해서 계속 경우수를 봐줘야 막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요건데. 그러면 여기서 A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연이어 C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A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그 하나하나, 그 각각에 대해서, 일로 온 하나에 대해서 세 가지씩 있으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야.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뭐야, 요렇게 되든지 또는 이제, 요렇게 되든지 또는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야, 합의 법칙이 되는 거야. 합의 법칙.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 그래서 이게 6이 나오고, 이게 얼마냐면 9가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구하는 답은 여기 15가지, 경우의 수가 15가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다.